에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죠. 예, 휴가 저도 다음 주에 가는데 잘들 다녀오시고, 지난주가 막판에 폭풍 같은, 뭐 사실은 벼락 같은 한 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주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스닥 신고가인데 지금 흐름은 상승전 횡보인지 하락전 횡보인지 애매하다 말씀드렸고, 고점에서 횡보는 조심하시는 게 낫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 SXL 60분봉이죠. 60분봉이라 여기 갈색 원에서 이탈됐다. 예, 이전 저점 여기 파란색 라인, 회색 라인, 그리고 이 회색 점선 이탈됐고, 올라가면서 더 크게 이탈했고, 더 크게 이탈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한 추매보다는 관망이 필요하고 익절하셔야 된다. 예, 제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행동하신 우리 리치님들은 이 위기를 좀 뭐 줄일 순 없죠. 하지만 피해를 줄인다기보단 뭐 어쨌든 비중 줄여놓으면 여러분 계좌는 더 안전해지는 거니까, 예, 저도 익절했고, 그리고 이제 인버스 걸어놨는데 사졌어요. 그래서 예,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멤버십 알림 올려드린 건데, 자, 이 흐름이 이번 주까지 유지된다면 돌파하겠지만 분명히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죠? 그런데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메타와 마소가 끌고 가는데 이상하게 튀었단 말이에요. 그날 엄청나게 튀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 예, 보유 물량의 50%를 그냥 다 익절했습니다.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절반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린 거죠. 메타, 마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는 저도 갖고 있는데 보유 물량이 있어서 일단 30% 비중 익절하는데 느낌 그래서 그냥 50% 익절했습니다. 절반 다 줄였으니까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나는 엄청 잘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애매하고, 예, 상승 때 팔아버리실 수 있는 거 욕심 안 부리시면 되잖아요. 예, 이게 주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올라간다고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은 이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리고 SOXL은 저는 일단 추세는 깼다고 봤기 때문에, 깼죠. 그래서 반등해도 더 안 사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SOXS죠, 인버스를 이제 자동 매수를 걸어놨어요, 위쪽으로. 그랬더니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갔더니 많이 사졌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레버리지 투자, 특히 뭐 미국 나스닥도 좋죠.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나쁠 때도 해칭을 하든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내가 리스크를 줄이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계좌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좋은 성과가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3주 전까지, 2주 전까지만 해도 애매하긴 하지만 호조 뉴스가 더 많았죠. 예, 요거 2주 전에 나스닥 상승 예상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어요.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근데 금요일 같은 상황이 예측하시면 어렵다고 하는 게 예측이 안 돼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예측이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 정보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어떤 걸 맞췄어요? 뭐 100%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추세를 읽었잖아요. 야, 이건 티가 난다니까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뭐 찜찜한 구석이 있다, 저는. 예, 그래서 전 비중을 높이지 않고 관망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째 그러고 있었지만 잘한 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을 하루 이틀에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켜보시고 때가 애매하다 그러면 욕심 버리시고, 예,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이렇게 됐죠. 뉴욕 증시 예상 밖 고용 부진의 3대 지수 하락. 여러분, 예상 밖이라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빅스 지수 튀면서 고용 지표, 아니 고용 지표 나쁘게 나올 걸 미리 아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로 예측하시면 안 된다. 추세를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위주로 절대 지금은 매수 매도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임 중에 홀짝 있죠. 이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진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불법이고 스포츠 도박이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홀짝 게임은 뭐예요? 짝하고 홀밖에 없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상승하고 하락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앤배어입니다. 그러면 얘를 똑같이, 여러분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다음번이 홀일지 짝일지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세요? 앞으로 홀이, 이전에 홀이 2번 나왔으니까 짝이 한 번 더 나올 거다,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주식도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로 익히셔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차트는 꼭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고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진짜 85% 정도 맞추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작년에 엔비디아 꺾일 때도 제가 꺾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의 85% 맞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어요, 계좌를. 그래야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키기만 하셔도 지금은 되게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주식에도 내비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제가 차트를 내비처럼 씁니다. 근데 내비도 하나의 문제가 있죠. 뭐냐면 내비게이션마다 길 다르게 알려주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엉뚱한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운전할 때 내비를 많이 보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비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사실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안내해 주는데 이거 좀 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험이죠. 내가 이 길을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은 경험상 그냥 맨날 내비만 따라가시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내비는 왜 필요하냐? 전혀 모르는 데를 갈 때는 어쩔 수 없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뭐 추세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시장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될 거 감안하고도 어쨌든 내비는 있으신 게 낫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진짜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자, 레버리지 뭐 TQ나 SOXL 투자할 때 여러분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잊지 마셔야 할 건 일변동,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일복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날에 따라서 곱하기가 이루어지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샘플식으로 그냥 간결하게 해놓은 표니까, 자, 첫날에 지수는 1000이에요. 그러면 빵이죠. 이게 첫날이니까. 두 번째 100이 빠져서 900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810이 됐어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서 10이 빠진 거죠. 1000에서 10이 빠진 게 아니에요. 900에서 10이 빠졌고, 데이, 그래서 계속 10, 10, 10 해서 마이너스 30이 빠졌지만 결국 1000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어요? 27.1%로 30%가 안 빠집니다. 일변동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날에 마이너스 10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레버리지가 단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상승 땐 이게 또 강력한 장점이 되지만 지금같이 하락으로 돌변했을 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1000이죠? 700이 됐어요. 마이너스 30이 빠졌습니다. 490이 됐어요. 마이너스 30이 또 700에서 빠진 거죠. 1000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자, 343 마이너스 30% 빠졌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 숫자만 보면 마이너스 90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일변동 계산하면 마이너스 65.7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그러면 덜 빠진 건가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기초지수는 마이너스 27이 빠졌지만 레버리지는 얼마나 빠진 거예요? 65.7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투자자는 둘 중 하나 해야 되잖아요.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인버스 해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인버스 해칭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샀더니 또 돈은 벌었어요. 근데 하락한 거 생각하면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칭인 겁니다. 거기서 수익 난 걸로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수익 난 거 팔아서 절반은 그 TLTW하고 IGLD, 골드 배당 나오는 ETF 사놨고요. 절반은 현금, 그 절반 25%죠.
그건 들고 있고 25%는 SOXL 샀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지만 거기서 수익 나는 걸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칭을 하는 거지.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거, 일변동 복리다. 그래서 하락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고단하죠. 고달픕니다. 그래서 요건 나스닥 종합 차트죠. 나스닥 종합 차트에서 자 2020년 코로나 때죠. 그때가 한 5,600 정도 됐어요. 저점이.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21,457까지 갔다가 21,650인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 5,600에서 자 21,000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자 212% 오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서 212% 오른 거예요.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근데 TQ는 어떻게 돼 있죠? TQ는 저점 마이너스 한 8달러, 물론 그전엔 더 쌌던 적도 있지만 코로나 때 8달러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96달러 갔다가 자 나스닥에서는 어때요? 2022년도에 1년도죠. 1년도에 고점, 전고점 갔다가 떨어졌을 때 바닥까지 안 오잖아요. 그죠?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그걸 밀어 올려서 이만큼 와 있는데 TQ는 결국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전에도 93 그리고 다시 쫙 내려와 갖고 얘 절반 떨어질 동안 얘는 거의 바닥 다시 오죠. 그게 방금 설명드린 일봉리라 그래요. 요 변동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훨씬 생각보다 커집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진짜 많이 올랐는데 자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여러분 2020년도부터 바닥에서 960% 가까이 올랐어요. 그쵸? 그런데 이 중간 구간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 매수를 해야지 장기 투자 상품은 아니다.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월적립으로 이때부터 꾸준히 사시면 진짜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한방 보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원위치 왔으니까 길게 가보면 사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리스크가 이렇게 상존하고 하지만 바닥에서 잡으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이게 바닥입니까? 80달러, 90달러 수준이 88달러가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건 추천 안 한다는 거죠. 비추천이고 차라리 좀 쌀 때 기다렸다가 사셔야 된다. 이게 또 장기 투자 안 하시고 타이밍 투자 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숙명입니다. 요럴 때 사야 돼요. 요럴 때. 근데 이럴 때를 어떻게 하냐? 알 수 있죠? 여기 제 사용하는 밴드 아래쪽 풀색 밴드 빨간색 밴드 이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런 타이밍은 참 잘 맞추시는 걸로 인지하시고 잘 활용하시더라. 그래도 한 3년 이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노력하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사용하는 차트 중에 일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매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TQ에서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매도를 갈 때 영역 침범을 안 하면 돼요. 제가 이 색을 표시해 놨는데 여기 이제 짙은 하늘색이죠. 하늘색 아래쪽이 뭐예요? 회색이죠. 그래서 차트에서 이 일봉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회색 들어가는 구간이 안 좋은 구간이에요. 여기 매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1번은 짙은 화살 이 하늘색 깨면 저는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 보라색이 깨질 때 매도하면 거의 고점 매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타고 올라가죠? 분홍색 보라색을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보라색을 딱 깨잖아요. 요때 매도하면 진짜 고점에 잘 매도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 한번 일어나는데 이런 거 욕심 부리다간 이렇게 된다고요. 쭉 빠지죠? 그래서 저는 이 보라색 라인, 이 짙은 하늘색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결국은 짙은 하늘색에 회색 영역 들어가니까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 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럼 지금 매수 구간이에요? 매도 구간이에요?
여러분 매도하셔야죠. 이거 반등은 할 수 있어요. 왜 반등을 하냐? 자, 이전 고점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이때도 제가 하락 맞췄어요. 말씀드려갖고. 자, 같은 원리로 보라색 깼죠? 여기 93에서 보라색 깼습니다. 자, 이때 20%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반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때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했다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회색을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등해도 내 거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깔끔하게 매도하고 이때 거의 TQ 70% 이상 처리해갖고 전 아직도 TQ를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땐 SOX에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반등하지면 어디 걸려요? 예, 짙은 하늘색 걸렸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돌파를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고점까지 못 가잖아요. 네, 이건 하락 추세가 벌써 시작된 거라 반등하지만 결국은 이러다가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 얼마나 수익 보느냐는 단타성이잖아요. 이걸 핸들링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늘상 강조드리죠. 이런 위치는 먹을 게 별로 없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굳이 노력하실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매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더 싼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그럼 어디쯤 내려올 거냐? 그건 다음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여기도 다 나와요. 살 때는 이 회색을 돌파하는 회색 영역 돌파해서 여기죠. 예,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죠. 예, 노란색 나오는 요 구간에 사면 크게 먹어요. 그쵸? 이전에도 어떻습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자, 여기 노란색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밀렸어요. 자, 요런 걸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눌릴 때 쭉 사서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서 사면 되겠죠. 그럼 이 앞에 산 거는 잘못 산 거냐?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요럴 땐 좀 용기 내시는 거고, 자, 이때 못 사면 어떡합니까? 아쉬우실 거 없죠. 예, 어차피 수익 내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못 산다고 큰일 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안전한 자리는 여기다.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예, 안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회색을 돌파하고 요 노란색 나오는 요 자리. 역시 올라갔다 이렇게 눌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담으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담으실 필요가 1도 없다. 그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담으실 구간이 아니다. 예,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경험 있는 분이라면 뭐 굳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100% 알 수 없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한다? 홀딩한다. 예, 추매보다는 추매하면 단가만 낮아지 평단가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한 이거 이제 유료 차트인데 뭐 다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굵직한 것만 설명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여기 보시면 자, TQ 일봉이고요. 보라색 깨질 때 매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회색 음영 요건 또 짙은 색이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검정색 영역에 들어갔는데 반등해도 결국은 이렇게 밀려요. 예, 길게 보면 밀리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 진입할 때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때부터는 비중을 안 늘려요. 단타적으로 대응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올라갔다가 이 라인을 잘 보시면 됩니다. 분홍색하고 초록색 라인 보이죠? 여기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깼나요? 안 깼죠? 그러니까 반동 올라가죠. 이렇게 반동 올라옵니다. 자, 올라갔다가 어때요? 내려오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분홍색 라인 밑으로 가죠. 그 다음 초록색 라인 위에 있죠. 이거 깼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여긴 지지했고 여긴 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라인을 보셔야 되냐? 이 초록색 라인과 분홍색 라인을 보시는데 요 가격이 어디예요? 75예요. 그러면 자, 여기 반등해도 저는 살 생각 없습니다. 이건 뭐 더 가면 내 거 아닌 거고 저는 여기까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75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 가서 사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해 줘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지. 만약에 여기 갔다가 다시 이 회색 음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 내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 길이 최적의 코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걸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형광 녹색 겹선 있죠? 겉에 이제 검정색 돼 있는, 그 다음에 형광, 이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있는 겹선이 고가에선 중요합니다. 이유는, 자, 여기서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파란색 깨고 형광 녹색에서 반등, 그죠? 여기서도 어땠어요? 여기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돌파, 여기서 부딪혔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못 지지하면 그냥 내려간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 올라갔는데 파란색 라인 여기 있죠. 근처도 못 갔죠. 저는 이런 시그널 되게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전의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매도 화살표 쭈쭈쭉 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거 별로다. 그래서 매도하셔라. 일부는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뉘앙스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싼 가격은 어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빨간색 밴드, 여기 라인 있죠? 풀색 들어갔다가 나오는 때,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있어요. 이 노란색까지 돌파하는 요때, 요때가 싼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차분히 모으시면 되는데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이때 사셨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 뭐라고요? 이 노란색 나오는 요 구간. 요 구간은 거의 리스크 없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 불안하시면 여기서는 분할 매수 한 5번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여기서 추매 한번 딱 하셔갖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타이밍은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금은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SOXL은 똑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때요? 풀색 깰 때, 올라올 때, 이때 사면 되죠. 그리고 나서 쭉 왔는데, 자, 올라가면서 요 갈색 라인이 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 라인인데, 요 라인을 따라서 갑니다. 고점. 그리고 눌려서 어때요? 요 빨간색 라인 있죠? 여기 지지. 자, 고점 갖다 지지했죠? 그 다음에 다시 고점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뭐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이거 상승세가 셀 때 그래요.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빨간색. 또 지지하고 반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깼죠. 자, 여기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슬금슬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7월 중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된다고요. 이런 추세를 읽을 줄 아시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 입는 걸 막으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색금융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반등할 수 있어요. 반등하면 어디 더 부딪히냐? 이 보라색 라인 있죠? 보라색 라인 26에서 또 부딪힐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돌파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점인 위쪽 라인 때 28까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가만히 기다려야 되냐?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사시면 돼요. 소액만 부담 없는 정도로 소액해서 올라갔을 때 익절 하셔갖고 매도하시면 되고, 아니 더 올라갈 것 같다면 홀딩 하면 되죠. 근데 크게 보세요. 여기서 꺾였죠, 선이. 갈색이 아래쪽으로 지금 꺾고 있어요. 빨간색도 슬슬슬 아래쪽으로 꺾고 있는데, 이걸 뚫는다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올라갔다 다시 부딪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하고 19 보셔야 되고요. 왜 20하고 19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황금색 라인 있죠? 황금색 라인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순간 추세 반등, 상승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떨어져도 중간에 단기 조정 받을 땐 여기서 지지해주면 돼요. 20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면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구간 19에서 20 잘 보시고, 그 밑에 내려갈 때는 최대한 기다리셨다가 이때 잡으시고, 이때는 조금 소량 죽죽 하시면 됩니다. 근데 SOXL은 차트상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현재. 자, 그래서 지난 5일 전에, 지난주에 제가 멤버십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전 뭐 여러 종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차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위치를 볼 줄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흐름을 볼 줄 아니까 이걸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르던 내리든, 물론 오르는 게 너무 좋죠. 근데 내리더라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HT, 자, 이더리움, 코인 급락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률이 더 세서 저는 BITX는 전량 매도했고요. 이전에 오를 때 그걸로 이제 ETHT랑 BITO를 모아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디서 매도했냐면, 제가 이렇게 소소히 추매해두어서 오늘 다시 수익이 났고 프리장 익절 50% 비중 수익화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그게 이때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양봉이 도지로 떴죠. 긴 위아래 꼬리 달면서 요 위치가 어디예요? 보라색이라고요. 보라색. 그래서 회색 음영 들어왔죠. 그래서 반등했을 때 요때 그냥 70%까지 그냥 익절했습니다. 그럼 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신호를 보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먼저 뜨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지난주 초에 떴어요. 근데도 위아래 하니까 투자자들은 어떠냐, 이거를 자꾸 좋게 해석하신다고요.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저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깨졌네. 추세 한번 깨졌으니까 이거 올라도 어쩔 수 없어. 내려갈 확률이 크니까 줄여줍시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 투자일 확률이 높아요. 자, TMF. 그리고 나서 뭘 계속 샀냐면, TMF 아직 상승으로 꺾지는 못했지만 보라색 라인 세 번째 돌파 시도 중이니까 현재 TMF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양전됐더라고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양전돼서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걸 봐도 자, TMF, 자, 요 차트는 현재 유료 차트라 조금 더 가독성은 좋은데 뭐 돈 들어간 게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노란색 라인 돌파할 때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 번 돌파, 그죠? 그 다음에 눌렸죠. 또 이렇게 눌려갖고 두 번 돌파, 그리고 세 번째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지금 정고점 여기 39, 40, 39죠. 이제 그 위치 왔는데 검정색 음영이죠. 여기가 현재 검정색 음영이에요. 그래서 사실 못 가는 거예요. 시원하게 못 가고 요 구간에서는 계속 이 짓을 합니다.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또 눌리고, 이걸 참아내셔야 돼요. 이 상승 신호는 미리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뒤쪽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산 거고. 자, 이게 40을 돌파하는 시점이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검은색 영역을 돌파하는 거고, 그 다음엔 아마 노란색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 주식 비중이 높은 게 아니고 차라리 채권 비중이 좀 높으셔야 계좌가 훨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 TQ 살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이렇게 저렴한 쪽으로 사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은 홀딩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미국도 뭐 장기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뭘 하면 되냐, 더 쌀 때 사면 돼요. 비쌀 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쌀 때 하면 되니까 꼭 내가 흐름을 읽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주 차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 차트, 제가 쓰는 차트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고 읽으실 수 있는 차트 구성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면 분명히 하락장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쌀 때 기다렸다 사시는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서는 성공하니까 우리 나주부 리치님들 모두 성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어려운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